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캠핑 토크, 의정 토크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캠퍼는 용인시 기흥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남종섭 경기도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캠핑장 분위기 어때요? 좋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캠핑장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네. 오늘은 더 특히 포토월 괜찮습니다. 저희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세련되게. 네. 그래서 그런지 재선 때 뵙고 네. 삼선 때 뵙는 것 같아요. 초선, 재선, 삼선, 4, 3, 12, 2년 남으셨으니까 10년 동안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비결이 뭡니까? 제 매력보다는 아마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 과정을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진심을 담아서 하여간 그 생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삼선 의원 하시면 네. 뭐가 제일 좋아요? 뭐 좋다라기보다는 예. 삼성까지 하면 좀 시야가 좀 폭이 좀 넓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선 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 활동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예. 주민들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면은 한 삼선 정도 되면 이제 경험이 좀 많이 쌓여서 될 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이번에는 제 11대 경기도의회가 초선 의원 많으시잖아요. 많죠. 딱 보시기에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일들인데 그런 거 보시면은 많이 도움도 주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요. 경험을 좀 얘기해 주기는 쑥스럽지만 예. 근데 저는 초선 의원님들의 역량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초선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네, 정말 마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될까? 예. 과연 우리 지역에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의원 생활이 뭘까? 이런 고민이 정말 진지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삼선 되시니까 이제 그런 열정보다도 열립니다. 네, 열정보다도 경험 가지고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의회 안에서 부지런한 네.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번 11대에서도 역시 교섭단체 대표위원을 맡으셨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몇 석 이상이면 교섭단체인 거죠? 양당이잖아요, 지금. 교섭단체는 12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모여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럼 교섭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섭단체 하면 흔히 이제 국회에 보면은 이제 정당 정치를 보게 되면은 당 대표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국 국민들이 뽑는 당원들이 뽑는 당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보면 원내대표라고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을 중심으로 정당에서 국회의원끼리 뽑는 이제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 원내대표의 역할은 국회의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상임위 배분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이제 추인권, 그다음에 또 예산, 그다음에 입법, 뭐 행정사무감사, 뭐 특위활동, 의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그 협의하고 진행하는 어떤 뭐 진행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우리 국회에 보면은 막 어느 상임위원회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니 그렇죠. 뭐니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경기도에도 그렇게 막 싸우나요? 협상을 이번에 아마 11대 들어와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이랑 78대 78이라는 동수를 구성했기 때문에 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면 상임위 배분도 해야 되고 위원장은 어느 상임위, 그러니까 좋은 상임위를 서로 나누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의장 선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섭단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교섭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를 맡으셨는데 그 대표가 또 어찌 보면은 선거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선거로 뽑는 거잖아요. 야, 그거 참 1등하기 힘듭니다. 1등하기 되게 힘든 건데. 일단 주민들로부터 선출이 되고 나서 이제 당내에서 이제 당내에 일을 할 사람을 선출하는데 이것도 선출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번 11대 들어와 가지고 3선돼서 대표 의원을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 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할 때 78대 78 동수였어요. 그래서 원구성에서도 굉장히 애를 좀 먹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채석인가요? 저희가 이제 일당이 됐어요. 일당이 됐습니다. 다수당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여야 동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선출을 내고서 여야 협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균형 있게. 그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 전국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78대 78에서 싸우지 말고 상생하고 협력해서 정치를 하라 이런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문에 따라서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고 네. 그 협의체 속에서도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직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자. 근데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TV 보면은 국회에서는 엄청 싸우던데요. 경기도에 별로 안 싸우는 거예요? 뭐 경기도에서는 뭐 물론 의견 다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해야죠. 정당 네, 정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크게 뭐 이거 뭐 예산을 뭐 뒤로 밀어서 뭐 못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 시기에 따라서 뭐 전부 본예산도 다 처리하고 추경도 처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 사이 좋네요. 예전에는 막 예산도 처리 못해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싸우기는 싸워도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기한 내에서는 이제 안 넘었다. 네. 어. 78대 78이라는 그 의미를 네. 저희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싸울 땐 싸우더라도 네네네. 그러니까 합의하고 네. 조정하고 네.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갖다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게 준엄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 의원님이 잘하셔서 잘 됐으리라 믿어 쉽지 않습니다. 그 대표 의원 임기가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한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정도? 그러면은 쭉 돌아보면 야 진짜 내가 대표 의원 하면서 이거는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 이건 좀 잘했어. 아쉬워.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제가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으로 선출이 되고 이제 과제로 나온 게 김동연 지사가 이제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만 유독 또 김동연 지사를 살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이 김동연 지사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장 선거를 제가 대표되고 나서 의장을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염종현 의장님이 현재 의장님이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의장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굉장히 남습니다. 그 싸움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내세운 게 의정 경험이 많고 사선 의원이시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지니셨고 성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 아직도 지방의회가 좀 그 덜 성숙된 그런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제가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 도의원협의회죠 그러니까 네. 도의원협의회에서 회장직을 또 맡게 돼서요. 거기에서 예. 좀 모여서 전국 최초로 아마 지방의원대회를 기초의원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몇천 명 되는 기초의원협의회하고 우리 광역의원협의회하고 네. 지방의원대회를 한번 열었어요. 예. 그 지방의회법이 국회는 국회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제정을 하고 거기서 모든 거를 다 논의를 하는데 아직도 지방자치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 다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예. 지방의원대회를 주관으로 좀 열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 속에서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 그 후원회 제도도 상시 후원회 제도도 통과가 됐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네. 그다음에 뭐 청문회도 입법화가 됐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지위도 얻었고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지방의회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지방의회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방자치 30년이면은 뭐 지방의회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잘 차려져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도 이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저희가 아니고. 그렇죠.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지금 요구하는 게 이번에 아마 저희가 전당대회 때 저희가 이제 8월 전대가 예정이 될 텐데요. 예. 저희 이번에 최고위원 선출 과정이나 이런 선출 과정에서 지방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기에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구야? 광역의원 누구야?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자치분권이 조금 아직도 멀었다,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니, 맞습니다. 그 지금도 저희가 그 일을 잘하려면은 이제 저희가 뭐 그 정책지원관이 지금 2분의 1로 정수가
지금 돼 있거든요. 정책지원관, 예. 그 의원님을 보좌하는. 네네. 아, 정책지원관이 2분의 1로 이제 입법이 돼서 정책지원관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2분의 1로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둘을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한 지원관이 예, 예. 2명의 의원을 네. 보좌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성격도 틀리고 예. 그다음에 같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역도 틀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방의회법을 요구를 할 때 1인 1정무 정책지원관 제도를 저희가 제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분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정무직으로 지금은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공무원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약도 많고 네네네. 그다음 선거법의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지원관이 공무원 신분이군요. 네, 공무원. 그래서 약간 정치 쪽 일을 하려고 네네. 나 공무원인데 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또 몰랐습니다. 저는 저 정치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방의회가 이런 문제가 있군요. 혹시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지원관님입니까? 네, 지금 지원관님이 와 네. 계십니다. 힘드시죠? 힘들다고.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이런 지원이 더 필요하다. 논의된 게 또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지방 분권이 더 강화된다. 저희가 지방 분권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의정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차를 몰고 가면은 굉장히 도청 소재지가 멀어요. 우리 북부에서 연천 가평 같은 데서 여기 의회 오려면 2시간씩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예. 네. 그 2시간 동안 왔다가 또 네. 끝나면 2시간 동안 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반나절은 오고 아이고야. 가는데 이제 네. 그 허비를 하는 거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그쪽에는. 그렇죠. 땅이 넓으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저기 뭐 삼척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뭐 눈 오면 못 올라가려고. 넘어옵니다. 예. 네. 네.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의원 정수인데 131명에 저희가 156명이잖아요. 너무 큰 의회를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 연수가 없어서 저희가 상임위 증서를 하거나 뭐 조직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행안부에서 이 사안이 네. 이거 정수를 묶어놨어요. 131명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130명이 넘어가는 단체는 없었어요. 없어요. 네.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도 이제는 좀 예. 법적 제도하고 그다음에 그 법적 체계를 좀 갖춰서 네네네. 좀 지방 정치가 발전이 돼야 지방도 좀 많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행안부가 좀 듣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국 광역의원 대표이기도 하고 예. 회장님이시니까. 예,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네네. 이제 그런 큰 틀에서의 그 지방자치,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국민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좁은 나라인데 뭐 중앙에서 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생각할 수가 아닙니다. 있거든요. 아니. 왜 자치분권 강화가 필요합니까? 딱 단순하게 딱. 하나의 이제 입법은 이제 그 국회가 큰 틀에서의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 자치 조례가 있고 뭐 규칙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한 사례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이제 많이 되는데 전기차 이제 그 설치 이런 법이 지금 있어요. 환경 때문에. 네. 그 조례로 위임을 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정해라. 왜 그러냐면 일괄적으로 법을 하다 보면 지역에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자치법을 개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하나 올라온 게 교육청에는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 그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 학교에 50명 이상의 이제 법적으로는 강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걸 상시로 열어놔야 돼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네. 학교 안에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충전하려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4시간이건 길게 충전하면 8시간이건. 예. 그럼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섞이니까 이런 위험성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자치조례에 위임을 했어요. 네. 자치조례, 그러니까 실정에 맞는 그 조례를 그 지방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편리하게 좀 활용을 해라.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치조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법에서 하지 못하는 세세한 것들, 아이들 교복
네, 교복. 네. 네. 교복도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최초로 네. 교복 지원 조례를 통해 가지고 교복을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 그 조례가 그겁니다. 그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거군요. 예, 예. 경기도 의회에서 네.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네, 정식 합시다. 최초로. 국가에서 한 게 아니군요. 국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일들을 오히려 국회보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자치분권이 중요하다. 거기 회장님이 이분이십니다. 이런 정리가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의원 출마하셨을 때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무처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의정활동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좀 돌아보니까 잘 지키셨나요,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뭐 지킨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무처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좀 증설을 하자. 지금 저희가 12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증설을 해야 된다. 지금 사람 인원수가 의원님들이 너무 뭐 한 상임위에 많이 배치돼 있어서 굉장히 자리도 비좁고 뭐 어떤 그 문제를 다루더라도 너무 많이 기다리세요. 네. 많아가지고. 대개 보면 전국의 지방의회들은 한 11명, 12명 정도로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많게는 지금 16명까지 구성이 돼 있고 하물며 지금 저희가 예결위 같은 경우는 28분이 그러니까 28분. 예, 예결위원이에요. 예. 그럼 28분이 5분씩만 사용을 해도 한 번 돌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 넘어요. 예, 그래 이거는 유명무실합니다. 큰일 나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조직 개편을 하자. 그래서 예. 상임위 증설, 그다음에 예결위 분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예결위 분리를 해서 예. 의원님들이 상세하고 꼼꼼하게 좀 따져보자. 네네네. 이런 조직 개편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아마 저희가 혁신 TF를 만들었다가 경기도의회 혁신 특별위원 특위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네.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얘기가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지역구로 한번 사랑하는 지역구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예요. 기흥구가 어디죠? 대충 이렇게? 뭐 저희가 5개 동을 가지고 있고요. 예. 신갈동, 영덕 1, 2동, 그다음에 선홍동, 기흥동 이렇게 5개 동이 네. 나열되고 저희가 인구수로 보면 한 13만 명이 13만 넘습니다. 명? 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죠. 그 기흥구 막 호수도 엄청 크잖아요. 네네, 기흥호수. 기흥호수. 네. 제가 잘 압니다. 그 주민과의 남다른 소통법 3선이에요. 따로 소통법은 없고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간담회나 어떤 주민분들이 이제 요구 사항이 있으면 네. 그래도 이제 저도 삼선이니까 많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예, 지역사회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분들이랑 대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이 정말 민생 정치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민원이 다가오면은 좀 진실되게 사람들이랑 만나서 계속 그걸 풀어가는 과정들이라고 봐요. 뭐 도의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일단 문제를 주시면 끝까지 그거를 붙들고 고민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합니다. 예, 요즘 한 번도 보니까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남종섭. 네. 삼선. 기흥구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맨발 벗기 황토길 조성 사업에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확보하셨습니다.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예, 굉장히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어르신들도 그렇고 동네 주민분들이 제가 한 4억을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네. 망골공원구 내에 그 산책로가 있거든요. 망골공원이요? 예, 예. 뭐 조성되면 뭐 특별한 길이 되나요? 아마 실험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황토길의 문제점이 뭐냐면 황토길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거기를 밟게 되면은 이게 날이 또 따뜻해지면. 예, 햇빛이 비추게 되면 이게 굳어요, 그냥. 그대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 황토길 하자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아마 실험적으로 제가 아마 그 좀 예쁜 차광막을 좀 쳐서 네. 예, 좀 낙엽도 좀 방지하고 비 올 때 조금이나마 방지를 해서 한번 그 길을 아니 국민들이 건강해진다라면 그럼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험해보고 그게 아마 잘 되면 전국으로 퍼질 것 같아요. 황토길. 예, 합니다. 저도 사는 곳과 멀지 한번 꼭, 않아서 한번 예, 조성이 되면 꼭 저도 한번 가보십시오. 방문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자, 또 지역구를 위해서 노력했던 의정 성과들 한번 자랑탐입니다.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빨리빨리 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우선 신설을 샘말초 영덕
그 흥덕지구의 샘말초도 뭐 제가 추진을 해고 지금 저 지었고요. 예. 그다음에 기흥 일중, 가칭 기흥 일중 영덕 이동에 그 군부대 자리에 지금 중학교 설립을 지금 눈앞에 지금 두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기흥호소 뭐 멋진 곳 가보셔서 알겠지만 멋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돕이 많이 투여돼 가지고 아. 나무도 심고 예. 둘레길 지금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예.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흥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했고 그곳에다가 학생 종합체육센터를 네네네. 만들고 그 자리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수영장하고 종합체육관을 짓고 예.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고 아, 너무 좋겠네요. 이런 거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아. 지금 체육센터 제가 가봤는데요. 그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이들이 직접 막 실내에서 체험하고 하는 걸 제가 가서 네. 촬영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아, 거기 좋습니다. 아, 그게 또 의원님의 작품이군요. 네. 아, 그리고 뭐 소소한 거에 지금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동네는 거의 지금 리모델링, 리뉴얼을 다 해가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는 어린이 공원에 보면은 이제 미끄럼틀, 그네 이제 이렇게 특정화돼가지고 그것만 계속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네. 근데 지금은 어린이 공원 지도를 그려도 될 만큼 다 특색 있는 공원들을 예. 그러니까 유아용, 뭐 약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교, 이런 식으로. 모험놀이도 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을 아파트 단지 옆에 가면은 공공 이제 어린이 공원이 많아요. 아이고 뭐 말하자면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광역의원들끼리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려면 1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 그만하세요. 또 지역구를 위해서 앞으로 또 해야 될 현안, 기흥구 현안 많을 줄 압니다. 조속하게 이제 예. 저희가 뭐 도연이 딱히 뭐 물론 같이 신경을 쓰지만 예. 저희 지역구 현안은 이제 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도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그다음에 인덕원선 빨리 조기에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도시철도 연결 문제 그러니까 그 기흥역에서 광교역까지 가는 도시철도 연장 문제도 큰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빨리 더 세밀하게 기흥호수 정리해서 좀 경기 남부의 최대의 휴식터가 좀 될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들고 싶고 학교도 빨리 정리를 해서 기흥 일중 네. 빨리 신설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또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기억을 하면은 끊임없이 그거를 위해서 한 번도 그러니까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 또 예술고등학교를 예. 제가 좀 공약을 냈는데 네. 용인에다가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거를 위해서 네네. 지금 용역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학교 신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광역교통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앞으로 또 하셔야 되니까 네. 우리 의원님의 앞으로의 포부를 한번 멋지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3선을 했고 지역에서 네. 좀 그분이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정치인이라고 보면 어디 가서 행사장 같은 데 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지역의 소소한 일들 아니면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만들어가는 그다음에 정치인은 저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꿈을 꾸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술고등학교 이 지역에 뭐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뭐 미정이지만 그래도 정치인은 그러한 꿈을 꾸면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꿈을 꾸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정치적인 큰 담론부터 해가지고 지역구 현안들까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캠핑에서 그냥 이런저런 두서없이 얘기 나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좀 더 도민들이 원하는 네. 오직 민생이라는 일념으로 도민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저희가 매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뭐 자치분권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종석 의원님, 저희도 의정구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손 한번 들을까요?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